여러분, 혹시 주말 내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게 잡초를 뽑았는데 며칠 뒤에 똑같은 자리에 또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것을 보고 좌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 잡초들이 사실 여러분의 정원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흙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원사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잡초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잡초는 무조건 뽑아버려야 할 끔찍한 불청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흙의 진짜 상태를 완벽하게 폭로해주는 자연의 무료 진단 키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흙이 숨기고 있는 모든 진실을 낱낱이 보여줄 8가지 지표, 식물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헛고생하며 잡초와 싸웠던 이유를 깨닫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흙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는 이 놀라운 식물들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도대체 왜 특정 잡초가 특정 장소에서만 유독 기승을 부리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진공 상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이 파헤쳐지거나 영양분이 고갈되거나 흙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자연은 스스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식물인 잡초를 즉각적으로 파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태학적 천이라고 부릅니다. 수백 년 전부터 경험 많은 늙은 농부들은 값비싼 토양검사 장비 없이도 땅에 난 풀만 보고 그해 농사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특정 환경에서만 발아하고 번성하는 식물들을 지표식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흙의 산성도, 영양분 상태, 배수성, 그리고 흙의 밀도까지 아주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보여줍니다. 즉, 잡초는 문제가 아니라 증상입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덮으려고 제초제를 뿌리거나 풀을 뽑아내는 것은 아파서 열이 나는 사람의 이마에 얼음장만 얹어두고 병을 고쳤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연의 신호등이 보내는 메시지를 정확히 해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식물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민들레입니다. 봄이 되면 노란 꽃을 피우고 솜털처럼 씨앗을 날리는 이 민들레를 단순히 귀여운 들꽃이나 골치 아픈 잡초로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정원 잔디밭에 민들레가 무리를 지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흙이 아주 심각하게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들레는 흙이 짓밟히거나 기계에 의해 압착되어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구조대원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잦은 길가나 잔디밭 한가운데서 유독 민들레가 잘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민들레는 다른 식물들의 뿌리가 감히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단단한 흙을 파고들 수 있는 생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흔히 민들레가 잔디를 죽이고 땅을 망친다는 널리 퍼진 오해가 있지만 사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잔디가 단단한 흙 때문에 이미 질식해서 죽어가는 자리에 민들레가 들어와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음번에 민들레를 보신다면 흙이 숨막혀 소리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민들레가 가진 또 다른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들레가 단단한 흙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민들레는 땅속 깊은 곳까지 뻗어내려가는 직근, 즉 아주 굵고 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흙에 박아 넣는 거대한 쐐기 같은 역할을 하죠. 이 뿌리는 굳어버린 흙층을 물리적으로 깨부수어 공기와 물이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이 깊은 뿌리는 표토층에는 부족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칼슘과 칼륨 같은 필수 미네랄을 흡수하여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도 합니다. 나중에 민들레가 수명을 다하고 썩게 되면 그 미네랄들은 고스란히 흙의 표면에 남아 다른 식물들을 위한 훌륭한 천연 비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단단하고 척박해진 땅을 스스로 경작하고 비옥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민들레를 뿌레째 뽑아내려고 기를 쓰는 대신 흙에 유기물을 섞어주고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민들레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을 폭로할 지표 식물은 바로 질경입니다.
길가나 밭둑, 심지어 보도블록 틈새에서도 끈질기게 자라는 질경이는 잎이 넓고 질겨서 밟혀도 잘 죽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텃밭이나 정원에 질경이가 유독 많이 보인다면 그것은 흙이 찰흙처럼 끈적이고 무거운 점토질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점토질 흙은 물을 너무 오래 머금고 있어서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마르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작물들이 뿌리를 내리거나 숨을 쉬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질경이는 바로 이런 최악의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진화한 몇 안 되는 식물입니다. 재미있는 예로 매일 무거운 수레가 지나가거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흙이 콘크리트처럼 다져진 길목을 살펴보세요. 다른 풀들은 다 죽고 없어도 질경이만큼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푸르게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경이는 우리에게 이곳의 흙은 너무 무겁고 배수가 불량하니 흙의 질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경이가 보내는 구조 신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질경이가 자라는 곳은 단순히 흙이 단단할 뿐만 아니라 물이 빠지지 않아 산소가 턱없이 부족한 혐기성 상태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식물의 뿌리도 숨을 쉬어야 하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질식하고 마는 것이죠. 질경이는 이런 산소 부족 상태를 견디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경이를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로 여기며 제초제를 뿌리거나 호미로 긁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질경이를 억지로 없앤다고 해서 흙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질경이의 굵고 얕은 뿌리가 그나마 굳은 표토를 붙잡아 주어 흙이 비에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경이를 원망하는 대신 그곳의 흙에 거친 모래나 잘 썩은 퇴비를 듬뿍 섞어주어 배수성과 통기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흙의 구조가 보슬보슬해지고 물빠짐이 좋아지면 질경이는 경쟁에서 밀려나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다른 식물들에게 양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날 지표식물은 우리에게 행운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토끼풀, 즉 클로버입니다. 내 잎 클로버를 찾으며 즐거워했던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정원을 가꾸는 분들에게 잔디밭을 뒤덮는 클로버는 종종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잔디밭이나 화단에 클로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흙에 식물 성장의 필수 요소인 질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질소는 식물이 잎을 푸르게 하고 줄기를 성장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일반적인 잔디나 작물들은 흙 속에 질소가 부족하면 누렇게 뜨고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클로버는 질소가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푸르고 왕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클로버가 흙 속에 남은 영양분마저 싹쓸이한다고 오해하지만 이 귀여운 식물은 사실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흙의 영양분을 나누어주는 아주 너그러운 기부천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클로버가 질소가 부족한 땅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로버의 뿌리에는 아주 미세한 뿌리리옥이 달려 있는데 이곳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풍부한 질소를 포집할 수 있는 특별한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하여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천연 질소 비료로 변환해 줍니다. 이것을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즉, 클로버가 무성하다는 것은 대자연이 질소가 고갈된 여러분의 흙을 살리기 위해 천연 비료 공장을 가동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을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제초제로 클로버를 멸종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똑똑한 정원사들은 오히려 잔디 씨앗에 클로버 씨앗을 일부러 섞어서 파종합니다. 왜냐하면 클로버가 스스로 질소를 만들어 흙에 공급해주기 때문에 비싼 화학 비료를 사서 뿌릴 필요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클로버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돈을 아껴주는 고마운 자연의 일꾼입니다. 네 번째 지표식물은 바로 생김새부터 아주 독특한 새뜨기입니다. 마치 작은 소나무나 뱀이 머리를 든 모양처럼 생겨서 뱀밥이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 뽑아도 뽑아도 끊임없이 다시 나오는 징그러운 생명력 때문에 많은 농부들의 혈압을 오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만약 밭이나 정원 구석에 새뜨기가 군락을 이루며 점령했다면 흙의 상태가 심각하게 산성화되어 있고 미네랄이 텅 비어 있는 척박한 상태라는 것을 소리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뜨기는 주로 수분이 많고 배수가 불량하면서도 산성도가 높은 늪지대 같은 척박한 토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식물은 공룡이 살던 아주 먼 옛날부터 지구상에 존재해온 살아있는 화석 같은 식물입니다. 수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다른 식물들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가혹하고 산성인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것이죠. 새뜨기가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흙이 과거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원시적인 척박한 상태로 퇴행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뜨기의 지독한 생명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자연의 섭리를 알아볼까요? 새뜨기를 잡아당겨 뽑아보면 툭 하고 중간이 끊어질 뿐 뿌리 전체가 뽑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새뜨기는 땅속 깊이 지하경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같은 뿌리줄기를 뻗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뿌리는 산성화되어 표면에 영양분이 하나도 남지 않은 흙을 대신해 저 깊은 안반층 근처에서부터 규소와 칼슘 같은 귀중한 미네랄을 흡수해 위로 끌어올립니다. 새뜨기 특유의 거칠고 뻣뻣한 질감은 바로 이렇게 끌어올린 규소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뜨기를 미워해서 아무리 땅을 파 뒤집고 화학제초제를 쏟아부어도 이 식물은 땅속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흙의 산성도라는 근본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뜨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싸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석회질 비료나 나무재를 흙에 뿌려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고 유기물을 덮어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새뜨기는 자신이 활동할 무대가 사라졌음을 깨닫고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5번째 식물은 작고 앙증맞은 하얀 꽃을 피우는 별꽃입니다. 주로 봄이나 가을에 밭이나 화단을 빼곡하게 덮으며 자라는 이 연약해 보이는 풀을 발견하셨다면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별꽃이 잔뜩 자라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흙이 아주 비옥하고 영양분이 풍부하며 유기물이 가득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잡초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분 좋은 지표식물이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별꽃은 비옥한 땅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흙이 너무 자주 파헤쳐져서 안정되지 않은 교란된 상태라는 것도 함께 알려줍니다. 로터리를 치거나 삽으로 자주 뒤집은 밭에서 별꽃이 유독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흙이 뒤집히면서 땅속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별꽃 씨앗들이 햇빛을 받고 일제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별꽃은 자연이 파헤쳐진 맨 땅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덮어버리는 녹색 붕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별꽃이 전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는 바로 수분에 관한 것입니다. 별꽃의 잎과 줄기를 만져보면 아주 부드럽고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흙 표면이 촉촉하게 수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자랍니다. 따라서 별꽃이 잘 자라는 곳은 봄철 씨앗을 뿌리거나 여린 모종을 심기에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별꽃이 작물의 영양분을 다 뺏어 먹을까봐 어릴 때부터 싹싹 긁어내버립니다. 하지만 별꽃은 뿌리가 아주 얕고 식물체가 연약해서 작물과 영양분을 두고 심각하게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맨 땅이 햇빛에 노출되어 수분이 증발하고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살아있는 피복제, 즉 멀칭 역할을 해줍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별꽃은 자연스럽게 말라 죽으며 흙에 부드러운 유기물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때로는 이런 착한 잡초를 작물과 함께 공생하도록 적당히 남겨두는 것이 흙의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소개할 지표식물은 만지면 따끔한 고통을 안겨주는 무시무시한 쐐기풀입니다. 잎과 줄기에 미세한 가시가 있어 피부에 닿으면 불에댄 듯한 통증과 발진을 일으키는 이 식물은 정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불청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쐐기풀이 여러분의 밭이나 농장 주변에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흙 속의 질소와 인산 같은 영양분이 과도하게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쐐기풀은 척박한 땅에서는 절대 자라지 못하는 귀족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가축의 배설물이 많이 쌓인 곳이나 미숙성 퇴비를 너무 많이 뿌린 곳,
즉 유기물과 질소가 과잉 상태인 썩어가는 토양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식물에게 영양분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리듯 토양도 질소가 너무 과다하면 오히려 작물이 웃자라 병해충에 취약해지고 토양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쐐기풀은 바로 이 영양 과잉의 불균형을 경고하는 알람시계입니다. 쐐기풀이 무섭고 얄밉다고 해서 덮어놓고 제초제를 뿌려버리기 전에 이 식물이 가진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꼭 아셔야 합니다. 질소가 과잉된 땅에서 자란 쐐기풀은 그 자체로 질소와 철분, 그리고 각종 미네랄을 듬뿍 머금고 있는 천연 영양 캡슐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럽의 유기농 농부들은 쐐기풀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두꺼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쐐기풀을 베어낸 뒤 그것을 물에 담가 숙성시켜 천연 액체 비료를 만듭니다. 이 쐐기풀 액비는 병든 작물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명약으로 통합니다. 또는 쐐기풀을 베어서 그대로 퇴비 더미에 섞어주면 퇴비가 부숙되는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주는 촉매제 역할도 합니다. 쐐기풀은 땅속에 남는 영양분을 잎과 줄기로 흡수하여 안전한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밭에 쐐기풀이 있다면 영양분 과잉 상태임을 인지하고 당분간 퇴비나 비료 주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이 쐐기풀을 베어 천연 비료로 재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지표. 식물은 잎이 도톰하고 통통해서 다육식물처럼 보이는 쇠비름입니다. 한여름 떼약볕이 내리쬐는 밭에 가보면 다른 풀들은 다 시들어 죽어가는데 유독 바닥에 찰싹 엎드려 번들거리는 생명력을 과시하는 식물이 바로 쇠비름입니다. 쇠비름이 밭을 덮고 있다면 여러분의 흙은 현재 유기물이 현저히 부족하고 심각하게 건조한 모래땅, 즉 건조하고 척박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쇠비름의 두꺼운 잎은 사막의 선인장처럼 수분을 몸속에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도 거뜬히 살아남을 수 있죠. 일반적인 작물이나 연약한 풀들은 이런 메마른 모래흙에서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타 죽어버립니다. 자연은 수분이 금방 날아가 버리는 맨 땅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건조함의 달인인 쇠비름을 보내어 땅을 덮어버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쇠비름은 가뭄에 허덕이는 땅을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는 파라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쇠비름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땅 속에 갇혀있는 영양분을 재순환시키는 것입니다. 건조한 흙에서는 토양 미생물의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영양분이 분해되지 못하고 잠겨버립니다. 특히 인산과 같은 영양분은 식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땅 속에 굳어있게 됩니다. 쇠비름의 뿌리는 이렇게 잠겨있는 인산을 녹여내어 자신의 몸으로 흡수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쇠비름을 뽑아서 밭둑에 던져버려도 며칠 뒤에 비가 오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는 끔찍한 생명력에 혀를 내두릅니다. 하지만 쇠비름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애쓰기보다 이 녀석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흙이 건조하고 유기물이 부족하다는 뜻이므로 밭에 볏짚이나 낙엽 같은 유기물 멀칭을 두껍게 덮어주어 흙의 수분 유지력을 높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흙이 항상 촉촉해지고 미생물이 살아나면 가뭄에 특화된 쇠비름은 더 이상 자신이 살 곳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식물은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나물이자 지표식물인 냉이입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이른 봄, 가장 먼저 하얀 꽃을 피우는 냉이는 무침이나 된장국으로 우리의 입맛을 돋워주는 고마운 식물이죠. 하지만 농경지나 밭에서 냉이가 유난히 빼곡하게 자라난다면 흙의 화학적 성질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냉이는 주로 알칼리성이 강하거나 화학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염류가 축적된 딱딱한 땅에서 강한 번식력을 보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매년 밭에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을 쏟아붓게 되면 작물이 흡수하고 남은 화학 물질들이 흙 속의 소금기, 즉 염류의 형태로 하얗게 쌓이게 됩니다. 흙에 염류가 쌓이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작물의 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라 죽게 되는데 이를 염류장애라고 합니다. 냉이는 바로 이 독한 염분을 견디고 자랄 수 있는 몇 안 되는 해독 특공대입니다.
냉이의 놀라운 치유 능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냉이는 추운 한겨울에도 죽지 않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로제트 형태로 겨울을 납니다. 다른 식물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이 시기에 냉이는 땅속에 축적된 독한 염분과 잉여 영양분들을 서서히 흡수하며 흙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른 봄, 굵은 직근을 땅속 깊이 뻗어 겨울 내내 굳어거 있던 표토층에 균열을 일으켜 공기를 불어넣고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봄에 밭을 갈기 위해 냉이를 모조리 캐내어 버리곤 하는데 사실 냉이는 지난 한 해 동안 화학비료로 오염되고 혹사당한 여러분의 밭을 스스로 해독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냉이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올해도 또다시 화학비료를 잔뜩 붓는다면 흙은 점점 더 회복불능의 상태로 망가질 것입니다. 냉이가 많이 보인다면 올 한 해는 화학비료의 사용을 과감하게 줄이고 녹비작물을 심거나 건강한 퇴비를 주어 흙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인 8가지 지표 식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의 언어는 단어 하나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식물의 조합이라는 문장으로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정원이나 밭을 관찰할 때 한 가지 잡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잡초들이 짝을 지어 자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흙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민들레와 질경이가 한 곳에 사이좋게 무리를 지어 자라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흙이 단단하다는 것을 넘어서 흙이 극도로 짓밟히고 다져져서 공기도 통하지 않고 빗물도 고여 썩어가는 최악의 압착 혐기성 토양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별꽃과 뚝새풀이 함께 부드럽게 덮여 있다면 수분이 잘 유지되는 아주 비옥하고 이상적인 텃밭이 완성되었다는 청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들의 군락을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눈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값비싼 실험실 테스트 없이도 가장 훌륭한 토양 분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잡초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널리 퍼진 치명적인 오해와 환상을 하나 부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잡초가 보일 때마다 호미로 뿌리를 긁어내거나 맹독성 제초제를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잡초가 누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며 승리감을 느끼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환상입니다. 제초제로 눈앞의 잡초를 죽이면 땅속에 남아있던 잡초의 씨앗들은 자연이 공격받았다고 인식하고 생존을 위해 수백 배 더 많은 씨앗을 발화시킵니다. 물리적으로 땅을 깊이 갈아엎는 로터리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을 뒤집을수록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잡초 씨앗들에게 햇빛과 산소를 공급하여 깨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원인인 흙의 구조와 영양 불균형은 그대로 둔 채 결과인 잡초만 파괴하려고 하면 대자연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더 지독하고 생명력이 강한 잡초를 파견할 뿐입니다. 잡초와의 전쟁에서 인간은 결코 화학무기나 힘으로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잡초 문제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하고도 놀랍습니다. 잡초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잡초가 살 수 없는 흙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잡초는 척박하고 단단하고 불균형한 땅에서만 특권처럼 자랄 수 있는 식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흙에 풍부한 유기물, 즉 잘 부숙된 퇴비나 낙엽을 꾸준히 덮어주고 토양 미생물이 살아 숨쉬는 폭신폭신하고 건강한 흙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그토록 끈질기게 괴롭히던 질경이, 새뜨기, 민들레 같은 거친 잡초들은 비옥하고 균형 잡힌 흙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대신 그 자리는 작물과 경쟁하지 않고 흙을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별꽃 같은 부드럽고 이로운 풀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양 개량의 마법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쪼그려 앉아 풀을 뽑는 데 낭비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흙의 유기물을 먹이고 흙을 살리는 데 사용하신다면 잡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원과 텃밭을 대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잡초는 정원의 미관을 해치는 범죄자가 아니라 병든 흙을 찾아와 무급으로 일해주는 자연의 훌륭한 의사이자 치료사입니다.
민들레는 굳은 땅을 부수어 숨통을 트이게 하고 클로버는 부족한 질소를 채워주며 새비름은 타오르는 태양으로부터 맨 땅의 수분을 지켜줍니다. 이 잡초들은 각자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하고 흙이 건강해지면 다음 세대의 식물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기꺼이 사라지는 위대한 자연의 순환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음번에 텃밭에 나가셨을 때 잡초를 발견하신다면 당장 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관찰해 보십시오. 이 풀이 지금 내 흙에 어떤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일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이 보내는 이 소중한 메시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잡초와 싸우는 노동자에서 벗어나 자연과 화합하는 진정한 정원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잡초가 단순히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흙에 숨겨진 상태를 완벽하게 폭로해주는 8가지 지표, 식물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민들레의 깊은 뿌리가 단단한 흙을 깨부수고 클로버가 대기 중의 질소를 끌어와 천연 비료를 만들며 심지어 얄미운 쐐기풀조차 과잉된 영양분을 흡수하는 자연의 해독제였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큰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그동안 무작정 제초제를 뿌리고 괭이질을 하며 흙의 자생력을 파괴했던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연은 언제나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잡초는 그 치유 과정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흙의 구조와 영양 상태를 개선해주면 골치 아팠던 잡초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흙이 살아야 식물이 살고, 식물이 살아야 우리의 식탁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이나 텃밭에서 지금 가장 흔하게 보이는 잡초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후 그 잡초가 여러분의 흙에 대해 어떤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경험담과 생각들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식물과 흙의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